듣기만 하면 주식 완전 정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첫 번째는 너무 쉬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증자라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말 그대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 그럼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주식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이미 자본금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그게 사업의 미천이 돼서 그걸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가시키려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 이것을 바로 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자에는 이미 제목에서 보셨듯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증자인데 유상으로 하는 게 유상증자고 무상으로 하는 게 무상증자인데, 유상증자라는 것은 이제 새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나 혹은 새로 이제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 새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고 발행해 주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무상증자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땡 잡았네 하시겠지만, 무상증자는 사실상 액면 분할과 비슷한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먼저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첫 번째는 주주 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 배정. 기존 주주들,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가장 먼저 인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기존 주주들에게. 발음이 어렵네요. 기존 주주들에게. 두 번째는 주주에게 우선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주주에게 우선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 기존 주주나 우리 사주 조합에게 우선 배정을 한 뒤에 공모를 통해서, 왜냐면 주주 배정이나 우선 공모나 비슷한 것 같지만 우선 갖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이 우선 배정을 한 뒤에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 금액을 납입해서 인수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납입 기일까지 청약 금액을 그 주식에 대한 청약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제 인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실권주를 이제 남게 된 잔여 주식을 일반인에게도 또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 우선 공모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3자 배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나 일반인 외에 특정된 제3자,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투자처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처에게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큰 돈을 어떤 투자자가 이제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제3자 배정은.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 주주 외에, 기존 주주도 그 공모를 하면 되는 거지만 기존 주주 외에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라는 것은 이게 가끔 무상증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료로 추가로 주식을 무료로 부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면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그냥 공짜로 1,000만 원 버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상증자 우와.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라기보다는 그런 게 무상증자는 아니고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 거죠. 주가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주식이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한 주식 1,000원짜리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1등이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500원짜리 주식을 2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액면 분할이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리락이라는 것은 1,000원짜리가 갑자기 500원이 되니까 그 떨어지는 주값을 적용하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 무상증자는 그 방식이 액면 분할과 비슷한 방식이 된다. 결국은. 네.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호재로 그러면 뭐 이거 호재가 아니지 않냐? 내가 뭐 늘어나는 내 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가만 반쪽해지는 것 같은데 늘어나는 거 그냥 개념 아닌가?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 무상증자의 개념을 자세히 알고 나면 이게 호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상증자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이게 회계적인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년 뭐 몇 조씩, 몇십 조씩 뭐 이렇게 잉여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현금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돼버리면 이게 자본금이 되면서 자본금이 되는 거죠. 회계적으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뭐 회계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일반적으로 무상증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지느냐? 그것은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 현금을 회계 처리하면서 자본금으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즉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는 회사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죠? 회사가 이익을 누적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또 개념의 호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느낌이 받아지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갑자기 5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싸진 것 같은 느낌 받는 거죠. 뭐 1강인가 2강이었나요? 이제 액면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250만 원 하던 게 5만 원이 되니까 굉장히 싸 보이고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제 투자자들은 이것을 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호재적인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매수 욕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무상증자가 단순히 주식 수만 늘어난다는 것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상증자는 회사가 이제 좀 잘 돌아가고 있다, 이익을 누적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는 악재인가? 왜냐면 요즘 특히 유상증자가 발표되면 막 시외에 막 한가를 가버리고 마이너스 10%막 하고 다음날도 뭐 10% 20%씩 툭툭 따지고 뭐 어떨 때는 점화한가 가는 경우도 있죠. 이제 점화한가 간다는 것은 이게 좀 일반적으로 세력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일단 그럼 유상증자는 악재인가? 악재로 보는 것은 왜요? 그냥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유동성이 이제 좀 많아지면 주식이 많아지면 주가 상승에 아무래도 부정적이죠. 끌어올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상증자 목적이 특히 운영 자금의 조달이 목적이 된다면 이거는 무상증자와는 반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적자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지만 돈이 많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유상증자를 굳이 하겠어요? 몇 조씩 쌓여 있는데 무상증자를 하면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굉장한 악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요즘은 악재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상증자 중에도 다음날 상한가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그런 또 유상증자가 있죠. 이게 뭘까요? 네, 아까 설명을 드렸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약간 설명드렸지만 새로운 투자처에게 예를 들어서 막 100억, 뭐 몇십억을 투자 유치를 해서 그거를 주식으로 발행을 시켜주는 방법. 이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관 어떤 투자자가 괜히 투자하진 않겠죠. 완전 진짜 짜고 치어서 이제 뭔가를 주식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세력들이 작업하는 그런 희한한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호재가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사면 주가가 상승할 테니까요.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투자자들도 그 기관 투자처에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다 이렇게 되면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또 작정하고 상한가를 보낸다든지 급등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호재인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이다. 근데 그게 막 예전에는 무상증자를 통해서 급등시키고 했지만 그런 경우는 요즘은 잘 없고 그냥 조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유상증자는 당장은 자금 조달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지만 제3자 배정한 유상증자라면 그것은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금 이 강의 끝나자마자 유상증자 3자 배정하는 거 막 찾아서 막 투자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럴 때는 이거, 저럴 때는 저거,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4강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짧은 강의들 많이 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추가 강의를 제작하든지 답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